창의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창의력은 유전자나 가문, 지능과는 무관하게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아이의 창의력을 키우는 데는 거창한 커리큘럼이나 사교육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직 부모의 태도와 가정의 풍토가 필요할 뿐이다.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빨간 물결에 네. 아름다운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네. 이분은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와우. 네, 이게 세계적인 권위자가 나오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주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모두가 창의력에 대해서 부르짖는데 진짜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세계 최고의 권위자 김경희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김경희 교수님은요, 현재 영재 및 창의력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시고 윌리엄 메리 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종신 교수로 계시고요.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책의 저자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오늘 서울말 쓰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교수님의 매력이 반감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요즘 되게 이 책이 사랑받고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내한하신 동안 되게 바쁘셨죠? 네, 제가 미국에서 이제 20년 동안 있을 동안은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잡았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2시간 이상 못 잡았어요, 아직. 아이고. 근데 얼굴이 그렇게 괜찮으신데요? 뭐 원래 예뻐서 그렇죠.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는 예, 예. 책을 내셨는데 제목부터 확 와닿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제목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이 이게 과거의 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과거에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저 과거의 틀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틀 밖에서 그리고 놀게 하라고 하는 게 노는 게 아니라 정말 배움을 놀이처럼 재밌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키워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 아이들의 현재의 교육에 대해서. 그거 혹시 네. 아세요? 어떤 거요? 우리나라 어떤 연구 결과를 받더라도 국제 연구 결과를 받더라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키우다가도 커 나갈수록 애들이 계속 숙제에 그냥 갇히고 그렇죠. 뭐 선행에 갇히고 그렇죠. 시험 치고 야자하고 네. 그냥 그러다가 그냥 대학 갔는데 내가 왜 여기는 누구고 나는 뭐지? 막 이렇게 애들이 멍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 책은 실용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 첫 번째 책 그 미래 교육은 The Creativity Challenge 그것을 번역하는 책이고 제가 미국에서 영어로 쓴 책을 번역한 책이고 그거는 이제 30여 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합해 놓은 것이고 이건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창의력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 안 하고 뭐 학원 안 다니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창의력으로 우리 애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증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뭐라 하죠 그거 프루브된 뒷받침된 이런 책이니까 증명된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야기 좀 잠깐 나눠볼게요. 네. 화성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책이었어요. 진짜. 네. 제가 이제 토론스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보통 이제 이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타이틀을 붙였나 싶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세계 창의력 교육 노벨상이라는 토론스상이 정말 대단한 상이구나. 그걸 진짜 체험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책이 좀 얇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두껍게.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들어갔으면 좋았겠구나. 조금 더 듣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더 사실 큰데요. 그렇죠. 맞죠. 많은데 제 말이 맞죠. 네. 편집장님이 그렇죠. 이걸 자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책이 너무 두꺼우면 엄마들이 겁나서 책 안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한 페이지도 버릴 게 없어요. 네. 진짜. 네. 이렇게 보면 숨이 막히잖아. 그러니까 거의 백과사전 같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의 맞아요. 모든 경우의 케이스를 다 정리해 주셨고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주셨는데 그 꼭지 하나 갖고 책이 한 권씩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4S가 나오고 27가지 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태도 한 4가지 갖고 7가지 갖고 책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네. 27가지 이상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건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세상을 바꾼 그런 혁신가들이 그 공통점이 이 27개 태도가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 마음대로 27개를 정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음. 이게 조금 네. 더 두껍고 좀 개수로 나눠서 시리즈 나와서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육책들이 그냥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이렇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매칭하면서 우리 애들이 어떤 타입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말 적용해 본다고 하시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그 학부모가 아니라 진짜 아이가 있는 분들은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진짜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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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갈 아이와 유치원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 육아에 정답이 없잖아요. 이럴 땐 정답이 어떻게 해야 있는데 돼요? 왜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답을 찾았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사실 광고로 하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미리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오셨습니다, 진짜. 저희는 너무 좋아서. 제가 미래의 교육을 정말 네.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 책을 샀었고 미래의 네. 교육을 샀었고 교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틀 밖에서 놀게 하라라는 책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길래 또 읽어봤거든요. 근데 정답을 진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 정말로 아이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궁금해하고 이번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엄마 물리학이 뭐예요? 라고 첫째 아이가 물어보고 둘째 아이는 엄마 왜 콧물을 먹으면 목으로 와요?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지?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막 이런 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그때 대처하는 게. 근데 여기에 정말 실용적인 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맞닥뜨리는 육아의 모든 순간들에 이 책을 참고하고 좀 계속해서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제 또래들을 웃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내가 아이까지 웃길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아이들은 자기네들끼리 웃고 네. 그냥 좋으면은 귀엽게 웃고 깨르륵 하고 그냥 네. 그러는구나 했는데 제가 아이를 웃겨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뭐 동작이라든지 막 뭐 재밌는 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책을 읽고 금세 좀 애들을 웃겨봐야겠다는 생각이 저 정말 중요한데요. 네,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도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창의력을 안 죽이셨네요. 아직 안 죽었나 봐요. 왜냐하면 창의력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타고나는 거라고. 그렇지만 이제 창의력 얼마나 타고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고나서 제일 처음에 엄마가 죽이고 창의력 아빠는 별로 안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 나오셨어요, 두 분? 그다음에 선생님이 죽이고 사회가 죽이고 그러잖아요. 와, 그래서 결국은 남이 죽이고 나서 남은 나머지가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혁신이 좌우된다 말이죠. 창의적인 창의적인 성공 그 끝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혁신인데 혁신은 그러니까 타고난 것보다는 죽이고 나서 얼마 남았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직 제가 완전 킬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왜 질문 많이 하는 애들 있죠. 네. 엄마 이거는 왜 그래? 뭐 그런 거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 이런 애들 정말로 잘 키워야 돼요. 정말로 창의력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 정말로.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고 화이트보드를 주문을 했어요. 붙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이제 저희 그 장롱이 되게 하얀색 큰 벽이 있어서 붙이는 시트지를 사서 칠판 시트지 있잖아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고 모아야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콧물을 먹으면 왜 목으로 넘어가는가 그거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강이라는 곳이 있어. 머리뼈 안에는 비강이 있고 막 그런 거 사진도 같이 알아보고 또 뭐 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이. 애가 질문할 때마다 계속 빨리빨리 대답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바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면을 정해서 그런
뭐죠 그런 뭐라고 네, 하죠? 화이트보드, 뭐 보드, 화이트보드. 네네네. 그래서 해서 이제 애 질문을 거기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엄마가 이렇게 다 이제 엄마가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답을 같이 익스플로어해서 야. 탐구를 해서 이렇게 네. 답을 같이 찾아 나가야죠. 네. 네. 너무 잘하고 그래서 계시네. 네, 너무 재밌게 읽고 반가워. 있고 반가워요. 그래서 정말 실용적으로 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어서 되게 네. 좋았고 음. 좀 체화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네, 드림은 어떻게 읽었어요? 네. 좀 찔리네요. 이 필요 없는 아빠가. 아, 필요 네. 없는 거 그거보다는요. 이래야 보니까 엄마는 지금 27개 이 태도를 길러줘야 되잖아요. 애들. 네, 제가 네. 말하는 엄마는 뭐냐면 주양육자인 게 예, 그런 것 아빠가 같았어요. 주양육자도 있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주로 주양육자니까 27개 태도를 키워줘야 되는데 아빠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해. 뭐죠? 첫째, 음. 죽거나 둘째, 친구가 되거나. 애하고 친구가 되거나 네. 이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아빠가 애를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누르죠. 네. 절대로 창의력 키울 수 없어요. 걔는 절대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그러니까.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그 문장이 네.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서 이 책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혁명가들의 아버지는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죽었거나 혹은 친구가 되었거나. 네, 예. 그게 너무 이렇게 막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단은 중요해요. 그게. 그 문장을 읽고 좀 친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읽으면서 좀 저를 반성하게 하는 책. 항상 육아책 읽으면 매번 반성하게 돼요.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못한 것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이 드리머님은 이제 육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뭐 제가 그런- 100%는 아니고 네? 주로 등하원을 제가 담당하고 좀 놀아주고 뭐 그렇게 근데 하죠.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의 육아책 제가요 미국 가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 육아책 뭐 수백 권을 읽었어요. 네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안 돼. 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연구 결과, 과학적인 연구 결과 어떻게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창의력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애를 잘 키우더라.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의 구조를 먼저 좀 음. 알려드리고 예. 더 깊은 이야기와 질문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의 제목은 창의력을 키우는 햇살, 바람, 토양, 공간이라는 주제예요.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S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첫 번째 파트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멀리 보는 아이로 자라는 아이온 사고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그런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그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상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판력, 그리고 융합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장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고요. 정말 하나도 빼놓을 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를 읽어도 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쏙쏙 들어가 있어서 정말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책입니다. 일단 한번 다 읽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한 네. 부분만 딱딱 찾아서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할 아까 수도 있고. 예. 책 그 소감을 마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음. 정말 적용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은 하나 정도만 좀 체화시켜보고 하나씩. 그 다음에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 거 체화해보고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음. 애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 즉시 애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런 행동은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게 위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좀 지켜봐주고 그 행동을 아이 스스로가 뭐 깨닫고 잘 했을 때 네, 개선을 했을 때는 즉각적인 칭찬을 해주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부터 좀 진짜 실천해보자. 중요해요.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애를 꾸중하거나 뭐 벌 주거나 때리거나 네. 이래서 진짜 인간의 행동을 장기적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그렇죠. 단지 기다렸다가 애가 뭔가 그걸 조금 잘할 때 그걸 팍팍 밀어주면 진짜로 변해요. 정말로 더 잘하죠. 네.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은 왜 이렇게 창의력을 연구하셨어요? 그거는 뭐 이유가 많은데 네. 저기 제가 이제 참 그 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네, 학교 네. 교사를 네, 네. 했는데 이제 그 어떤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너무 참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애들을 왜 어치브먼트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잘할 수 하게 있을까.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IQ 있잖아요. 인텔리전스 지능을 또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이 세계를 뭐 바꾸는 그런 사람들 뭐 혁신가들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보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있잖아. 뭐 공부 시험 뭐 좋은 학교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 잘 안 하고도 머리가 안 좋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아니다. 뭐 시험 이게 아니라 또 뭐 IQ 이게 아니라 이 창의력을 개발해야 된다 이걸 알게 됐죠. 예. 교수님이 말씀하신 창의력이란 예. 무엇일까요? 창의력은 이제 뭐 valuable한 걸 만들어야 되겠죠. 가치 있거나 아니면 내가 useful 유용하다고 하는데 가치 있거나 유용하거나 이런 거 한 가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unique 색달라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가치가 있으면서 색다른 거를 만드는 그런 힘이죠. 네. 제가 이 미래 교육에 처음에 보면은 예. 뭐라고 나오냐면 창의성이라고 쓰지 않고 창의력이라고 썼다. 네네네. 그 이유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창의성은 왜 뭐 타고난 성질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자녀 양육 집에서 엄마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창의력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새로 만든다고 했죠, 색다른 걸 만든다고. 근데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가서 자꾸 외우죠. 네. 시험 네. 잘 보죠. 그건 교육의 목적이 아니죠.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배워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가 색다른 거 이런 거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안 하고 외우는 거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코닥이나 뭐 노키아 이런 거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어서 다 망했잖아요. 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새로운 아이디어 없어 망한다고. 네. 새로운 거 만들어내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술을 자꾸 외우다가는 우리는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특히 엄마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도 공장식으로 거의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네. 연구를 해보니까 예. 이 가정이 그 애 성공을 가늠하는 그게 말이에요. 그죠? 가정이 80%예요. 80%. 그 다음에 20%, 20%는 그 학교라 이 말이야. 학교나 교사가.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은 자꾸 뭐 학교를 탓하고 싶겠지만 네. 근데 가정이 이제 모든 습관이 있죠, 그죠?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왜 창의력을 기르려면 말이야. 첫째 그 풍토가 돼야 된다 말이야. 창의적 풍토가 돼야 된다 말이거든요. 이 가정 안에 그 풍토. 근데 그 풍토 안에서 애 창의적인 태도만 기르면 되거든요. 창의적 태도, 어릴 때 창의적 태도 이것만 잘 키워놓으면 사고력이 그 태도 안에서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창의적 사고가 나온다고 창의적 태도만 기르면. 네.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있죠. 글자 외우고 숫자 외우고 문제집 풀고 막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거는 멀리 안 가요. 절대로 멀리 안 가고 이 태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있잖아요. 그죠? 이 27가지 태도 이거를 키우면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간다 이 말이죠. 그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엄마가 80% 네, 그리고 네. 그 외적으로 뭐 학교나 사회가 한 20% 네, 예. 좌우한다 그런 네, 말씀하셨고 예, 예. 궁금해서 이렇게 막 다른 영상들을 막 살펴보기도 했어요. 네, 저도. 네, 네. 근데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정말 특이하게 한국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네. 똑같더라. 그래서 예. 그래서 맞아요. 예, 그 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네. 이유가 있구나 예.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돈 있으면 뭐 미국으로 유학 보내야지 미국에 학교 좋겠지 그렇잖아요. 미국이 좋다고 네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신기한 건 애들이 한국에서 크든 한국 애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든 똑같이 시험은 잘 보고 외우는 건 잘 외우는데 실제로 그 왜 학교 졸업하고 나왔을 때 이거 관리자 지발로 걸어 나가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평생 말단에 있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시키는 대로 잘해요. 남이 시키는 대로. 왜냐면 엄마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선생님 말 잘 들어, 잘 외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못 내고 문제 해결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생활의 문제가 기존에 있던 문제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실생활의 그쵸. 문제는 새로운 네. 문제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 해결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승진 못하고 평생 뭐 말단에 있든지 하여튼 쫓겨나든지 뭐 그렇다 이 말이죠.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학교가 아니죠 문제가. 가정이다. 학교가 아니지. 가정에서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학벌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잘 봐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창의적으로 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떤 풍토를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은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자기 생각일 수 있잖아요. 또 네. 한 가지 이런 거 있어 그냥. 네. 이제 애하고 이야기할 때 있죠. 그죠? 예, 예. 애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아무 눈치 안 보고 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표현하는지 이거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엄마 아빠가 애의 창의력을 죽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근데 네. 제가 네, 단 거를 못 먹게 해서 단 거를 먹을 땐 눈치를 보던데. 그런데 네. 근데 단 거를 네. 왜 먹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납득을 시키셨나요? 얘기는 했는데 네. 그게 당이 참 세잖아요. 너 이빨 다 썩어. 네, 이런 그러니까 거 뭐 너 같아요. 몸이 약해지고 예, 예. 그리고 뭐 뼈도 약해진다. 예, 예. 그리고 너는 밥을 적게 먹고 단 것만 많이 먹으면 그게 체력이 되게 약해진다. 뭐 이런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머릿속에서. 그쵸. 근데 왜 애하고 같이 그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비주얼이 좋잖아. 왜냐하면 네. 그런 비디오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 있죠. 예. 이렇게 단 걸 많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엄마가 지어낸 소리도 같잖아. 막 그렇게 말하면 그거 말고 실제로 같이 찾아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말이지. 근데 그건 이제 단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또 다른 거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막 골고루 먹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먹어, 이것도 먹어야 돼. 왜냐 편식 가면 안 된다고 막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아동학대지. 왜냐 애가 어떤 색깔을 좋아하든지 그거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음식도 어떤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거 하나 안 먹으면 죽나 안 죽지. 다른 데서 영양분을 섭취하면 되지. 근데 그 억지로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막 먹이고 토해도 먹이는 엄마도 있거든. 그거는 정말로 문제죠. 그러니까 애가 선택을 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애가 좋아하는 그 음식 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먹여줘. 무조건 강제적으로 막 뭐 억지로 다 먹이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네. 저희 애는 짜장면과 볶음밥만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뭐 그냥 자기가 먹고 싶으면 쭉 그것만 먹고 다른 영양분을 뭐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주면 보충해야죠. 괜찮다 뭐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것도 같이 이렇게 그랬잖아요. 비주얼. 아이랑 찾아서 같이 이렇게 네네. 찾아서 이것만 먹으면 이렇더라. 우리 몸이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거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요즘은 너무너무 이렇게 비주얼한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같이 보여주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냥 엄마 음. 아빠가 애를 왜 조종하기 위해서 지어내는 말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네, 예. 네. 그러면 아까 처음 드린 질문처럼 창의력도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테스트할 수 있죠. 예. 네, 예. 그거 어떤 건지 궁금했었어요. 이게 또 너무 이렇게 경쟁이나 막 그 창의력도 점수로 막 한국 엄마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요. 네. 아니 외국에서도 물론 뭐 아니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이 더 왜 창의력 테스트에 막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시험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참 그래. 근데 뭐 그게 보면 창의력 테스트 이게 verbal 이렇게 말로 하든 아니면 피규어를 이제 그림으로 하든 간에 남하고 다른 관점이 있는 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봤을 때 다른 애들은 동그라미와 관계된 거 아주 흔한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사과, 바퀴, 자전거 뭐 그런 등등등 거 뭐. 그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 좀 다르게 가령 뭐 이게 그게 다 이제 2디멘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차원적. 3디멘전을 하게 그죠? 만약 거기다가 네. 뭐 우물을 내려다보면 왜 깊이가 있죠. 네. 이렇게 하거나 왜 좀 하여튼 좀 남하고 다르게 보는 거 그런 게 주로 많죠. 근데 네. 아이한테 조금 다르게 그려봐라고 아니 다르게 그려봐라고 할 필요 없지. 네. 애가 그리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해서 있잖아요. 왜 예를 들어서 개를 빨간 개로
그렸어. 네. 야, 걔가 어떻게 빨갛니? 막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음. 애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음껏 하게 하면은 네.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each individual 애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태어났다고. 네. 왜잖아. 애가 두 명이라도 둘이가 너무 맞아요. 다르잖아. 달라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라고 안 해도 얘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게 하면 당연히 다르게 나오죠. 네. 예. 지금 저희 그 MC들의 아기들이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에게 음. 또 이런 교육이 적용이 되나요? 그럼요. 왜 엄마들 뭐 만으로 26살 먹은 딸의 엄마도 이거 읽으시고 뭐 너무 도움됐다고 뭐 그러시는데 이거는 뭐 자녀 교육이 죽을 때까지 자녀 교육 엄마 아빠가 죽을 때까지 자녀 교육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대학만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인데 왜냐면 이제 대학교 가서 이렇게 뭐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고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앓이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또 사회에 나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누구 지지자가 필요해요. 아니 우리는 자꾸 엄마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정보를 주려고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그게 아니라 정말 지지자. 나는 네가 뭘 해도 나는 너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지지를 해줘야지 얘가 밖에 나서 큰 일을 하고 크게 성공을 한다 이 말이지. 남하고 비교를 안 해야 돼. 절대 남하고 비교를 안 해. 네. 비교하지 마라. 예, 예. 만약에 제가 이제 6살, 8살짜리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랄까 창의 인재를 키우는 일과는 어떨까요? 일과? 그러니까 하루 일어난다. 스케줄을 짜달라.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달라 이런 것보다 예, 예. 여기는 되게 창의성을 키우는 집안의 풍경이네라고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랄까요? 예, 예. 그 하루랄까요? 이런 느낌을 말씀해 보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뭐 하여튼 이제 집안이 네. 이렇게 안 조용하고 시끄럽고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막 서로 왜 엄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엄마 뭐 이렇게 왜 막 이렇게 뭐라 한다 하지 말을 따진다고 하나 네. 그런 거 정중하게 따지는 법 이런 거 그죠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왜 질문을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엄마든 아빠든 단답형 왜 저 답이 하나 있는 그런 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또 yes, no 이런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왜 답이 없거나 답이 여러 개거나 이런 질문을 해서 애가 자꾸 말할 수 있고 그런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생각하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그게 바로 사고력인데 그걸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거 책 읽는 습관. 책이 너무 재밌어서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되죠. 아니 어릴 때 뭘 배워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자격증 딴데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 자격증이 그 나중까지 남아있나 다 달라지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책을 그냥 뭐 어떤 책이라도 막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막 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 보면 진짜로 독서 교육이 독서를 망치는데 어. 아니 독서를 숙제로 하고 독서를 엄마가 하라고 하고 하니까 하고 그러니까 왜 아니면은 시험 치려고 하고 안 그러면 대회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독서가 일이잖아요. 그쵸. 독서가 공부잖아. 그거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이 책을 너무 재밌어 하는 이것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든지 하죠. 책이 재밌으면 뭐든지 하지. 근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자랑인데요. 네. 애가 밥 먹을 때도 책을 막 보려고 그렇지. 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왜 어떨 때는 그러면 뭐라고 밤 해야 2시, 되는 건가요? 아니 새벽 2시에도 막 볼 때 있죠. 그죠? 네. 그거 장려해줘야지. 아. 왜냐하면 왜 어떤 엄마들 이러는 거야. 아니 그 다음날 일어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생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학교 가야지 뭐 그러는 거야. 아니 애가 하루 안 잤다고 죽나? 그렇구나. 그거 그렇게 몰두할 수 있는 거 몰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은 그런 느낌이거든. 그 느낌을 자꾸 가지게 해야 된다고 애가. 몰입하는 그렇지. 밥 먹을 때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밥이 네.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네네네네. 말은 그 밥 먹을 때 그게 네. 어떤 문제가 있냐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식사를 하면서 네네네.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가만히 두면 몇 끼
책을 옆에다 두고 네. 밥을 먹을 기세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녁은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어른들 계속 스마트폰 보고 싶어하듯이. 나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좋지, 정말 좋지. 그러니까 놔둬야 아니, 되나요? 아니, 책을 보게? 애가 거기 네. 막 너무 좋아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 그거를 장려를 해줘야지 왜? 그 밥도 드시고 꼭 책도 있잖아. 읽으십시오. 아니, 이렇게. 꼭 그 시간에 뭐 엄마 아빠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 같이 대화하자 밥 먹으면서.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맞죠? 예. 왜 그래야 되는데? 저도 밥 먹으면서 책을 보는데 예. 와이프가 맨날 저한테 뭐라 그래요. 밥 먹을 때 좀 자기 얼굴 좀 보고 먹으라고. 예. 그래요. 네. 아니 뭐 나는 뭐 부부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애들만 생각해요. 저는 애들만 네. 생각하는데 네. 그 즐거움 있잖아요. 빠져드는 즐거움 그게 바로 마약 같은 건데. 그렇구나. 그거를 모르겠다. 그 짜릿함을 자꾸 느끼게 해주지. 아. 그러면 무슨 뭐 야 공부해라 이거 할 필요가 없지. 그러네요. 근데 저는 네. 애다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완성이 네. 안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10시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만하고 자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음. 몰입할 수 있을 때 아기가 2시에 자도 끝까지 맞아야죠. 하게 네네. 놔두라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네. 자,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이제 졸린다. 그러면 자기가 느끼겠죠. 아, 좀 이건 힘드네. 그러면 자기가 힘들거나 좀 이제 정신이 안 차려지면 그 다음 자기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즐거움, 그 몰입감 이걸 느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좋아요. 그 몰입의 짜릿함. 사실은 제가 그거 육아 있으면 돼. 퇴근을 하고 싶어갖고 빨리 자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건 좀 다른 케이스인데 네. 책은 아니고요. 예, 갑자기 예. 상상. 저희 애는 네. 레고를 되게 좋아해요. 손으로 조물딱조물딱한 레고, 아, 레고 조립하는 예, 거. 예, 예. 이것도 말을 하면 안 듣고 그냥 계속 그냥 말하거나 말거나 엄마가 얘기하거나 말거나 막 화낼 때까지 계속 조물딱조물딱하면서 자기 방에서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것도 좋지. 아. 아니 그런데 이제 네. 아니 자꾸 저 넓혀서 네네.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뭐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모형으로 자꾸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네. 아 그런 애들 내 좀 갖다 줘. 내한테 좀 데려다 줘. 그래 내가 잘 키울게. 아 진짜. 현우가 좀 가 있어라 좀 교수님 때. 어디로 갖다 드리면 될까요? 아니 갖다 주니까 자꾸 이렇게 영어하고 한국말 헷갈려서 그런데 아니야. 그런 아유, 애들 제가 보고 네. 싶어요. 저의 네. 유머였어요. 네. 네. 정말 좋죠. 그렇게 뭔가 몰입해서 애가 그 몰입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 말씀이신 근데 거죠. 우리는 보면 엄마들이 보면은 여기 이제 학원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렇죠, 없는 그렇죠. 거야. 네. 그래서 제가요 얘기하는 게 성유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유근이 이제 하고 성유 아시죠? 알죠, 네네. 알죠. 철새 하고 소년. 또 네네. 우리나라 뭐고 국내 최연소 박사가 마이 갓 유혜정이죠. 맞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그분. 원래 잘하는데 갑자기 예, 예. 네, 그럴 수 어쨌든 있어요. 어쨌든 두, 네. 이제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 걔들이 이제 내 양딸 양아들 아니면은 뭐 멘토인데 제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근이에 보면은 뭐 사람들 뭐 그러잖아요. 뭐 망했니 안 망했니 뭐 그런데 그런 거 절대로 얘 얼마 아직 어린데 그죠? 네. 근데 한 가지 딱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얘가 참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 거예요. 집중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부부 교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키웠는데 참 희한한 거는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같이 한 집에 살았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 있잖아. 또 그것도 네. 참 좋거든. 엄마 아빠하고 다르고 또 외할머니 친할머니 시각이 다르고 그런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가령 이제 유근이가 개미떼 있죠. 네. 개미떼를 이렇게 이제 쳐다보잖아요. 그죠? 4시간, 5시간을 쳐다보고 그것만 보고 있잖아. 관찰하고 있죠. 근데 할머니 둘 다 할 일 없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냥 보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죠?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안 그랬잖아. 학원 가자 안 그랬잖아. 할머니들은 입에 넣어주시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집중력 있냐고. 그 몰입 그거. 그러니까 걔는 뭐 그것만 있어도 앞으로 성공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되게 부모들이 어떤데 뭐 놀러 가든 아니면 뭔가 체험을 하러 가든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지. 네, 애는 뭐 하나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려고 하는 그게 습성이 좀 좋지. 있고. 그게 더 왜 그게 좋냐 하면은 하나를 착 이제 정말로 이제 막 잘해서 이제 자신감을 느끼게 되죠. 네. 그러면요 그와 관계되는 것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자아 효능감을 느끼는 네. 건가요?
그 하나만 잘하면 그와 관계되는 거 많거든요. 원래 요즘 학문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예.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고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 애를 평균 만든다고 다. 강점을 절대로 개발 안 하고 다 평균을 우리나라 애들을 엄마들이 다 평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슬프지. 기가 막히게 핵심을 찌르셔갖고 정말로 다 평균을 만들어요. 맞아요. 아니 정말로 이게 스탠다드 그냥. 모든 아이 하나하나가 네.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엄마가 그건 하지 않고 다 이제 자기 애 같아 오는 그런 강점을 살려서 애를 잘 키울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뭘 안다고 애들을 전부 다 이것저것 시키다가는 다 평균을 만드니 얼마나 슬퍼요 그게. 그렇죠. 슬프니까 유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네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적절한 인상 타이밍. 깊었어. 네, 네. 왜 인상 여기 깊었죠? 유머러스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럼요. 네. 봐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왜 글로벌 리더 있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뭔데? 웃기는 거. 웃겨야지. 트럼프 안 웃기잖아요. 웃기지. 웃겨요? 트럼프 웃기지. 왜 그래요? 대통령인데 웃기니까 대통령 트럼프 됐지. 엄청 아이, 웃겨. 아, 엄청 웃겨요? 아, 그래요? 영어를 몰라서 제가 못 관심이 알아들었어. 아, 그랬나 봐. 아이고, 그렇구나. 진짜. 네. 예, 웃겨야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심각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뭐 하면 다 심각하죠, 그죠? 네. 진중하죠. 네. 그런데 무겁고. 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 디베이트 하는 거 안 봐요? 얼마나 웃기는데. 예. 맞아, 맞아. 맞잖아요. 우리 네. 현대는 왜 더 그러냐 하면 그 뭐 왜 주위에 그런 산만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재밌는 네.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애들 같은 경우는 비디오 게임이나 그 유튜브 이런 거 스마트폰, 재밌는 거 스마트폰 재밌는 거 예.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그게 뭐라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안 웃기면 누가 듣냐고 딴 생각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웃겨야지. 아. 그래서 애들 왜 좀 어릴 때부터 좀 웃기는 애들 있잖아. 아니 네. 어른 수준이 아니라 애 수준, 그 나이 수준에서 웃기는 애들 있죠. 그네들 정말로 창의력이 많은 애들이. 그래 잘 키워야지. 진짜 잘 키워야지. 역시 근데 진짜 개그맨 보면은 네. 웃기는 거 보면은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사람 대단하죠. 웃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진짜 어려워 네. 정말 어려워. 네. 근데 뭐 하여튼 외국에 보면은 왜 그 코미디언들 있잖아요, 그죠? 진짜 머리 좋아요. 그 웃기는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지. 왜 우리 저기 보면은 한국 사람 2세인데 그 원래 의사인데 아, 그 여자분. 남자 의사인데 왜 나 아. 진짜 이름 항상 네. 이렇게 넷플릭스에도 있고 막. 예, 있어. 예. 그거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의사 때려치우고 코미디언 하잖아요. 우리는 개그맨, 거구맨 그런 말 안 써. 이게 영어로는 코미디언인데 네, 네. 코미디언에서 얼마나 유명해, 얼마나 돈 많이 벌이려나. 의사는 답답하지 앉아가지고 그냥 뭐 아픈 사람만 봐야 되는데 네. 거기는 막 남 웃기면서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코미디언이 아주 창의력이 많은 거지. 맞아요. 네. 여기도 막 유머를 함께 연습하기도 있어요. 네. 연습 좀 하세요, 빠숑님. 나 웃긴데. 아재 개그. 우리 애들도 다 웃겨 그래서. 네, 그건 정말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좀 네. 웃기는 분위기라 해야지. 네. 개그 배틀 분위기. 예, 우리 예. 4명 다 웃겨 서로 막.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태양 부분, 이제 태양 챕터에서 그 창의적 태도와 ADHD가 약간 특성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아주 대해서 많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취급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ADHD와 창의적 아이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창의적인 애가 ADHD로 오해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아주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거다 하고 분리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또 왜 미국에서 최근에 새로운 이런 왜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성공하잖아요, 그죠? 네. 그네들은 보면은 그런 CEO 이런 애들요, 다 보면 어릴 때 다 ADHD가 있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ADHD를 나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봐야 된다고. 그런 애들은 아주 이제 창의를 더 많이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이고, 그런 애들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그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해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그렇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네. 그죠?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얼마든지 그의 이렇게 성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저희 애가 어떤 성향이냐면 몸이 움직일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몸이 안 움직이면 입이 떠들고 입이 안 움직이면 몸이 움직이는 이런 그러니까 쉬지를 않아요 한 순간도. 그런데 에너지가 너무 입을 넘쳐요. 떠든다는 무슨 이야기 한단 그냥 말인데요? 계속 지가 하고 싶은 말 그냥 계속하고 어떤 질문하고 뭐 물기도 하고 그거 정말 어떤 좋은데. 거 보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데. 예. 근데 근데 뭐가 문제인데?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 한시도 쉬지를 않고 계속 얘기를 하길래 현우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네. 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지쳤지. 현우가 네. 우리 조금만 조용히 가자. 왜? 너무 이제 왜? 힘드니까 쉴 새 없이 30분 내내 계속 떠드니까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도 운전할 때 막 뒤에서 막 옆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또 아이고, 눈치도 있는 것 정말. 같아서 아니 무슨 어. 택시 운전사 눈치를 왜 보는데? 너무 이렇게 운전하는데 막 신경 쓰이다가 혹시라도 그렇다고 주의- 걔가 뭐 어. 악을 쓰고 뭐라지 그 악을 쓰진 스크림 않았죠. 했는 거 아니고. 네, 근데- 그렇지는 근데 왜- 않고. 그거 그 자꾸 아무 문제 없는. 없지 문제 없지. 네. 아니 근데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게 네네.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아까 틀박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틀 이게 저 동양 전통의 틀 있죠, 그죠? 아. 그걸 우리가 너무 고수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서 동양 전통을 가장 고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에서는 왜 문화혁명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이었고 일본에서는 메이지주신에서 동양 전통 없애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나라만 중효 뭐 이래가지고는 더 동양 전통을 더 고수해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보는 거 있죠, 그죠? 네네. 남 눈 의식하고 남 눈치 보고 남 따라하고 이게 바로 동양 전통인데 그걸 우리가 너무 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되지. 그리고 또 예의라는 게 말이에요, 그죠? 네. 예의라는 게 서양에서는 예의라는 게 이거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의는 이거야, 위아래야. 그러네. 위아래한테 무조건 위에 사람한테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위에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런 거야.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왜 내 소유물인 것처럼 막 이랬든 저렇게 막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되지. 그 절대 안 돼.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애가 진짜 귀한 손님. 경상도 발음은 귀자도 잘 안 돼. 귀한 손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끝까지 애를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내야 되죠. 크면 그쵸. 보내야 되잖아요. 네. 다른 데 보내야죠.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으로 서로 이제 배려, 서로 존중을 하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2마디만 더 하면 안 돼. 한마디는 아니고 2마디만 더. 걔는 그러니까 2마디만 더 하겠다. 아빠가 안 억눌렀네 그거는. 네? 아빠가 억누르지 않았네 이거는. 네. 권해주지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하지. 2마디만 더 하겠다. 한마디는 좀 그래. 짧은 거. 그래. 멋지다. 그래서 빵 닉슨 터졌어요. 살아있어도 네. 되겠다. 근데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네, 있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예. 아, 멋지다. 네. 멋져요. 네. 지금 조금 이제 늦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4S를 예. 네. 이렇게 만드시게 된 어떤 과정이랄까요? 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거 그러니까 교수님 2부에 좀 이어가면 안 될까요? 네네네. 지금 예, 저희 벌써 예. 40분 넘도록 얘기했어요. 그랬어요? 정말요? 네. 너무 이제 재밌게 시간이 너무 되잖아. 빨리 갔어. 시작인 줄 알았네 이제. 그러니까 말아 애를 다 키우니까 그래. 네. 아마 이렇게 막 입이 막 네. 간지러 이것도 그러니까 여쭤봐야 지금도 되고. 아직까지 물어볼 게 한가득이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다행이다. 잘 키우고 있어서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아니 애가 안심이 그때 되네요. 그 상황에서 2마디만 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잘 키운 거지. 진짜 육아 전문가예요. 다행이네. 네. 안심이 되네요. 다행이다. 죽지 않아도 되겠다. 맞아. 네. 근데 지금 김경희 교수님과 1부 또 정신없이 육아 또 창의성에 대해서 예, 예. 이야기 아, 나눴고요.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2부에서 또 책 이야기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